오늘 좀 진행할 내용은 실전 제로트러스트 구축 전략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어느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모니터랩이 그러한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례들을 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 정책들 위주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제로트러스트와 관련한 제품과 솔루션들을 안내드리고 구성 사례 이후에 오늘 저희 3일간 마련된 부스 안내까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과 함께 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제로트러스트에 대해서, GTNA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시는 그림은 들판에 성벽이 하나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금이 가 있고 낡아서 깨진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벽의 형태의 보안은 과거의 어떤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을 대표하는 그림으로서 좀 배치를 해봤고, 이 성벽은 견고하게 보이지만 성벽 내부는 아주 견고하게 보호를 해주지만 성벽 외부에 위치하는 요즘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보안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구글 워크스페이스, M365, 슬랙과 같이 업무용 사스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클라우드 업무 환경 더해서 아주 유용하고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접하시는 생성형 AI들을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우리의 정보 자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어떤 망분리 완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보안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어떤 통합 아키텍처로 말씀드릴 때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지점이 있는데요. GTNA와 SSE라고 하는 보안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TNA는 앞서서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외부의 그 비인가접근으로부터 내부 데이터를 은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SE 같은 경우는 SEC라고 알고 계시는 어떤 SD-WAN이 포함된 클라우드의 그 통합 관리 기반 기술로부터 보안 기능만 별도로 발췌한 어떤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SE 내에는 다양한 보안 스택들이 있지만 보시는 RBI, 웹보안, CASB라고 하는 SaaS 앱 제어, 또 생성형 AI 보안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을 이루어서 SSE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장표들에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여는 말로 AI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 더 배치를 해봤는데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 생성형 AI 보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소스코드에 대한 통제, 유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민감 정보와 기밀 정보의 유출에 상당히 민감해 하시고 경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 생성형 AI에 있어서 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사용자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AI 기술이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어떤 레거시한 DLP로서 키워드 필터링이나 파일 업로드 제한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기반의 토픽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차단을 수행하고 사용자에게는 적절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반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정책들을 살펴볼 텐데 국가망 보안 체계와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좀 핵심이 되는 기술들 몇 가지만 소개를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NTSF라고 하는 국가망 보안 체계입니다. 기존의 어떤 국가적인 망분리 체계는 이 획일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될 정도로 업무망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아주 획일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급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비밀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류하도록 하여서 그에 따른 보안 통제, 차등 적용을 하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업무에 있어서도 클라우드와 AI 보안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공개 정보로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그러면 국가망보안 체계에서는 어떤 개선된 보안 통제를 적용할 것이냐인데요.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만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대분류는 위쪽에 그 진한색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어떤 그 도메인들을 보시면 뭐 권한이라든지 인증 그리고 정보 자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것인가를 분류하고 통제할 것인가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어떤 좀 잘 부합하는 형태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원 기반 통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원 검증, 식별자 관리부터 해서 다중요소 인증, 투팩터 인증, MFA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접근 및 세션 통제에서는 가장 제로 트러스트에서 요구되고 있는 최소 권한 또는 어떤 원격 접속에 대한 세션 관리나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네트워크나 단말의 신뢰 검증을 위해서 단말을 인증하고 무선망 접속이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 또는 격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TSF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가 발표한 통제 항목들 중 대다수는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과 아주 구조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의 아까 심장이라고 소개해드렸던 GTNA 또는 SSE라고 하는 다양한 보안 스택들의 기술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인데요.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 보시면 SaaS와 생성형 AI, SaaS는 이제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업무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고 있고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서도 대폭 어떤 확장된 보안 개념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단계로 좀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1단계 이후에 법 개정까지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는 진행도에 따른 어떤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로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처음 시작은 금융 분야의 AI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요 초록색 글씨만 좀 보시면 AI 시스템에 특화된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AI에 특화된 공격을 탐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내부 자산인 핵심 자산들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I에 특화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성형 AI 그 보안 기술들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어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인 SaaS의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 개정이 되었고 전자금융 감독 규정 필수 사항들 좀 보시면 최소 권한 아까 보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이중 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권고사항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송수신되거나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접속 정보나 정보 송수신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안이나 위협 탐지 등을 보조하는 솔루션들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서 단순 접근 제어가 아니라 세부 기능 제어까지 수행할 수 있는 CASB의 도입 필요성 역시나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소스코드 유출이나 내부 침해 위협에 대해서 전파를 방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USIT 차단을 도입해서 외부 인터넷 통제를 한다든지 단말을 보호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들이나 신용정보들은 처리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단말에 대한 식별이나 접근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은 일률적으로 GTNA나 SWG, RBI의 그 목적성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2SF나 금융 분야 망분리에서 요구하는 최소 권한이라든지 인증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반 기술로 SDP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좀 가져와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STP라고 하는 건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그림 중에 성벽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벽이 둘러쳐진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일단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지만 그 외부로는 보안을 제공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SDP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단말이 접근을 시도하는 출발지부터 실시간 단위로 접속을 하려는 목적지까지의 그 경계가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실시간으로 그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나 하는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 둘레를 미리 쳐두는 것이 아니라 접속을 시도하고 접속이 성공했을 때 그제서 경계가 생성이 되고 그 경계 내에서 보안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TP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면 STP는 기본적으로 최초 싱글 패킷 어서라이제이션 단일 패킷으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CP의 3A 핸드쉐이킹을 생각해 보시면 최소 3가지 패킷으로 세션이 성립이 되는데 SPA 같은 경우는 단일 패킷 딱 하나로 공개된 어떤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 인증을 성공한 경우에만 그 다음 인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PA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 통해서 유저 신원을 검증하는데, 유저 신원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인증 기술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들 뽑는다면 나열되어 있는 FIDO2 생체 인증 또는 패스키라고 하는 여러분들 단말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강력한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해서 신원 인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단말들의 상태까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포스처라고 해서, 디바이스 포스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OS의 버전, 백신 동작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최초 접속할 때 이런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검증이 통과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최소 권한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4번 쪽 보시면, 그래서 최초 승인 이후에도 이 사용자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자 신원과 디바이스 포스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중간에 이 사용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와중 또는 외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즉시 모든 연결을 종료하고 세션을 클로즈 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어떤 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번 해보는 장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성형 AI 보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장표에서 단순히 키워드 필터링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거시 DLP 같은 경우는 키워드 필터링 이런 것들을 생성하시면 사용자가 아주 손쉽게 우회를 해서 생성형 AI의 답변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럴 시큐리티의 가장 어떤 강력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싱글턴이나 멀티턴에 대한 응답.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롬프트가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 대화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멀티턴을 조합해서 이 전반적인 대화의 맥락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대화가 프롬프트 인젝션이냐 아니면 악성 약물 이런 또 사회공학적인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류를 하고 리스크 스코어링을 통해서 관리자가 지정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발표에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섀도우 AI에 대한 탐지와 더불어서 내부 사용자들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시성을 제공해서 어느 사용자가 어느 AI로 또는 섀도우 AI의 탐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운데 이제 DLP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프롬프트 필터링 외에도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중 사용자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나 여러 가지 업무 환경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인증 제어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AI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서도 OAuth라든지 SAM을 통한 알려진 인증 체계들을 통한 제어와 더불어서 도메인 제어나 외부 연동 제어들까지 수행을 해야 할 것이고, 내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부서나 사용자별로 통제 권한을 차등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용자들에게 뭐 차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차단 사유를 명확하게 탐지 근거와 함께 안내를 해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수 있어야 AI로서의 가시성 제공 이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니터랩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그 주요 기능으로 보시는 GTNA, SWG, CASB, RBI, 생성형 AI 보안에 대해서 구축형과 구독형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익히 아시는 폐쇄망이나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금융 분야에서 많이들 찾으실 것 같고, 구독형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계시는 글로벌 컴퍼니이거나 재택근무가 많으신 환경 또는 빠르게 정책 배포가 필요하신 환경에서 유연하게 배포하실 수 있는 구독형 환경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들 분류해서 앞에 AI가 붙은 어떤 제품군들은 구축형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구독형 같은 경우는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분류에서 보안 스택별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소개는 빠르게 좀 넘어갈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장표에서 GTNA나 RBI, SWG와 같은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물리적으로 온프레미스로도 제공이 되고 클라우드 구독형으로도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그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내용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 15개국 40여 개의 글로벌 팝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용자더라도 일관된 GTNA나 SSA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이온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TNA 같은 경우에는 인증 통합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IDP 같은 경우 많이들 사용하시는 MS의 AD 연동을 하실 수도 있겠고, 구글의 IDP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 또 요즘은 아이다스라고 하는 클라우드형 서비스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DP나 아이다스들을 인증 통합을 통해서 아이온 클라우드 쪽에 사전에 사용자 정보를 미리 생성해 두지 않으셔도 프로비저닝 형태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들을 일률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 사례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구축형 SWG 제품이고 국내 어떤 반도체 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VA라고 하는 SSL 보코아 제품에서 SWG라고 하는 US사이트 차단 제품으로 보코아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US사이트 차단 제품은 앞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생성형 AI 대상으로 테넌트 컨트롤, 테넌트 레스트릭션, ID 도메인에 대한 검증까지 수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강력한 인증 제어로 안전한 생성형 AI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연구기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사용자 선택권 부여라는 항목을 보시면 차단으로 일단 사용자가 차단이 되어도 차단된 내용 중에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책임 추적성이 확보가 되었으니 당신은 차단되어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를 버튼을 배치를 해서 그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깅 후에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성형 AI 대상의 DLP를 적용을 했다든지 대용량 파일 업로드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 정책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의 그 로그 기반의 어떤 그 행위 감사를 통해서 매월 내부 사후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로 제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RBI 구성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축형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인데 10,000명 이상의 인사정보 DB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SSO를 거친 인증된 사용자만 RB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 브라우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RBI 정보 보시면 이중화 당연히 되어 있고 이 300유저 이상의 동시 접속을 보장하면서 그 내부 컴플라이언스 따라서 세션 타임은 10시간으로 각각의 브라우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의 VDI를 신청하고 권한을 받아서 VDI를 실행하는 이 절차가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RBI를 도입을 통해서 RBI는 SSO 거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한 그런 특장점을 이용해서 편리한 어떤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고객이시고요. 접근 플로우를 이 장표만 한번 배치를 해 봤는데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SSO 인증을 거친 사용자만 RBI를 통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고, 중간에 웹 프록시를 거치도록 해서 웹 프록시에서 추가적인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한 구성으로 잘 구성이 된 사례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아이온 클라우드의 GTNA, 구독형 GTNA 구성 사례입니다. 요거는 한국은 아니고 브라질의 국책 금융기관 정도로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 유저 정도의 그 인증 정보들을 MS 인트라이디를 통해서 인증 통합을 구현을 했고요. 그 기업 내에 보유하고 계신 그 앱 데이터들에 대해서 2천여 내부 네트워크 자산들을 일일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버 단위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접근 제어를 구현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의 기기의 반입이 절대 허용이 되지 않고 내부 사용자가 지정된 기기로만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 기기에는 이 터널링 통신을 위한 AI 커넥터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강제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신원을 확보하거나 식별하거나 단말의 그 디바이스 포스처라고 하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 사후 감사를 통한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징후 여부 역시도 판단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GTNA를 이야기하면 항상 VPN의 뭐 백홀 이슈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 VPN 이용 대비 VPN 백홀의 이슈가 사라지면서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활용이 아주 원활한 수준으로 복구가 된 사례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아이온 클라우드 SSE 구성 사례입니다. 저희 국내에 이제 ISP 사업자 통해서 화이트라벨 공급을 국내 학교 사업에 좀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앞서 그 브라질 쪽 소개해 드릴 때는 커넥터 에이전트를 강제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무선 차단, 무선 보안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들에 지급되는 단말에 SWG 또는 CASB, GenAI Security 같은 외부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필요한 보안 기능들을 모두 적용을 해서 학습자가 비업무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유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보안 구성을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학습 단말, 모든 학습 단말의 일괄적인 보안 기조를 유지하여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장표에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좀 내용들 조금만 소개를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생성형 AI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또 생성형 AI 말고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MCP 프로토콜 이용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 새로이 각광받는 어떤 기술 분류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MCP 같은 경우에는 MC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어떤 보안 스택이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랩이 관심을 가지고 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또 EDR 같은 경우에도 앞선 발표에서 GTNA와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모니터랩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품 출시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